많은 헬서분들이 코로나가 종식되고 마음껏 운동을 즐길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지만 돌아가는 상황을 보면 단기간에 그렇게 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우리 채널을 보는 많은 구독자분들도 이런 식으로 헬스장에 가기 점차 힘들어지다 보면 근 손실의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까 하는 초조함을 느끼고 계실 것 같습니다. 하루 이틀 헬스장에 못 간다고 걱정처럼 근육이 쭉쭉 빠지지 않겠지만 이런 상황이 지속된다면 이야기는 달라질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운동 유튜브 영상을 보면서 오늘도 눈으로 운동 잘했다 하며 위안을 삼는 것도 하루 이틀인데 말이죠. 이럴 때 헬스장만큼은 아니지만 집에서도 간단하게 근 손실을 방지하고 근육에 최대한으로 자극을 줄 수 있다면 좋지 않을까요? 그래서 이번 영상에서는 구독자분들이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가정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근 손실을 방지하고 근 성장을 최대한 유도할 수 있는 꿀팁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헬스장에 갈 수 있는 여건이 되지 않아 새해부터 홈 트레이닝이라도 꾸준히 해야겠다 결심하신 분들도 이번 영상은 확실한 가이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헬스장에서 운동할 때 프로그램도 짜고 루틴에 맞춰서 최대치의 근성장을 이끌어내기 위해 노력하듯 홈트레이닝도 마구잡이로 하는 것보다는 좀 더 전략적인 접근이 필요합니다. 여러분이 홈트레이닝을 하는 목적이 근손실을 막고 추가적인 근육량 성장까지 노리는 것이라면 다음과 같은 순서로 홈트레이닝을 진행하는 것을 추천해드립니다. 에너지가 충만한 운동 초반에는 등, 가슴 같은 대근육 운동에 집중합니다. 그 다음에는 대근육 운동으로 이미 활성화가 된 어깨, 팔 근육 운동을 이어서 진행합니다. 그 다음에 복근 운동에 들어가는데 복근이 먼저 털리면 다른 운동을 진행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복근 운동은 모든 상체 운동의 마지막으로 하는 것이 좋습니다. 홈트레이닝 루틴의 마지막은 하체 운동을 추천드리는데 상체 운동을 모두 마친 이후에 남아있는 에너지를 쏟아부어 폭발적인 동작으로 체지방 연소 효과까지 높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각 단계별 구체적인 운동 진행 방법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홈트레이닝의 운동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등 운동으로 루틴을 시작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등 운동은 대부분 당기는 동작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이때 상체에서 가장 큰 관절인 견갑대와 어깨 관절의 가동 범위를 최대치로 동원하게 됩니다. 상체를 전반적으로 워밍업하면서 활성화시키므로 부상을 방지하고 다른 상체 운동의 퍼포먼스를 높이는 데도 좋은 영향을 미칩니다. 그렇다면 홈트레이닝으로 등 운동을 하고자 한다면 어떤 운동이 가장 효과적일까요? 맞습니다. 턱걸이입니다. 최소 사용 중량이 자기 체중인 턱걸이는 외부 중량을 쓰지 않더라도 높은 운동 강도를 가져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풀업은 집에서도 헬스장 못지않은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는 몇 안 되는 운동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가정에서 턱걸이를 할 때는 이와 같은 치닝 디핑 바를 설치할 수도 있지만 공간이나 비용에 부담을 느끼신다면 간단하게 문틀에 설치하는 이와 같은 철봉으로도 얼마든지 턱걸이를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적은 비용으로 가장 큰 운동 효과를 누릴 수 있는 것이죠. 다만 턱걸이가 다른 맨몸 운동에 비해서 1회의 완전한 동작이 쉽지 않은 운동이므로 많은 분들이 어려움을 느끼기도 합니다. 턱걸이 초보자라면 이와 같은 풀업 밴드의 도움을 받으면서 연습해 보십시오. 누군가 내 모자란 힘을 보조해주는 것과 같은 효과를 손쉽게 누릴 수 있습니다. 턱걸이 연습법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지난 영상에 알려드린 적이 있으니 꼭 참고해보세요. 상체에서 가장 큰 근육인 등 근육을 활성화했다면 그 다음으로는 상체 근육에서 가장 큰 영역을 차지하는 또 다른 부위인 가슴 근육을 공략해 보겠습니다. 등 근육은 당기는 운동에서 주로 활용되지만 이와는 반대로 가슴 근육은 대부분 미는 운동에서 사용됩니다. 그러므로 등 근육에 이어 가슴 근육을 운동하게 되면 당기는 근육과 미는 근육을 균형 있게 발달시킬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홈트레이닝으로 가슴 근육을 발달시키고자 할 때 가장 적합한 운동은 누가 뭐래도 푸시업일 것입니다. 푸시업은 흔히 알고 있듯 가슴 근육과 삼두근을 타겟할 뿐만 아니라 정확한 자세로 운동한다면 어깨와 코어까지도 발달시킬 수 있는 매우 유용한 운동입니다. 하지만 푸시업은 한계도 명확합니다. 동작이 익숙해지고 30개 이상의 개수를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다면 그 이후부터는 자극이 매우 약해지고 지구력 운동처럼 바뀌게 됩니다. 이럴 때 무의미하게 횟수만 늘리기보다는 푸시업의 강도를 끌어올리는 방향으로 전환하는 것이 좋습니다. 푸시업의 강도를 올리는 가장 쉬운 방법은 다리의 높이를 점차 높여가는 것입니다. 즉 바닥에서 시작해서 다리를 점점 올려서 최종적으로 물구나무 자세가 될 때까지 다리를 높이면 상체에 가해지는 하중을 증가시켜 나갈 수 있습니다. 다만 푸시업은 특성상 손목의 부담이 큰 동작인데 몸의 각도까지 기울어지면 그 부담은 더욱 커질 것입니다. 그럴 때는 이와 같이 손목이 꺾이는 것을 막아주고 바닥을 단단히 지지할 수 있는 푸시업 바를 사용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특히 이와 같은 패럴렛 바는 푸시업뿐만 아니라 복근 운동을 위한 LCC나 어깨 근육을 발달시키는 물구나무 푸시업처럼 맨몸 운동의 퍼포먼스를 높이는 용도로도 매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습니다.
등과 가슴 운동을 마쳤다면 이제는 팔과 어깨 운동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팔, 어깨 근육은 몸통 운동을 진행할 때 이미 협응근으로 참여했기 때문에 활성화시키기 위해 별도로 예열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이 등과 가슴 운동 이후에 팔과 어깨 운동을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팔, 어깨 같은 부위가 덤벨, 케이블 같은 중량물이 없이 효과적으로 자극을 주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생각해보면 대부분의 팔, 어깨 운동이 덤벨이나 케이블을 사용하죠. 그런 면에서 홈 트레이닝으로 팔, 어깨 운동을 하고자 할 때는 탄성 밴드가 훌륭한 대체제가 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덤벨 없이도 사이드 레터럴 레이즈 및 벤트 오버 레터럴 레이즈와 유사한 동작으로 어깨 운동을 할 수 있으며 덤벨 컬과 같은 동작으로 이두근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서로 다른 탄성을 가진 밴드의 조합으로 이루어져 있어 여러 무게의 덤벨 없이 한 세트의 탄성 밴드만으로 다양하게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사실 팔, 어깨 운동에 유용하다고 말씀드렸지만 탄성 밴드는 외부 중량을 이용하는 대부분의 운동을 커버할 수 있을 정도로 활용 방법이 다양합니다. 홈 트레이닝이 아니더라도 웨이트 트레이닝 전에 웜업용으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사용 방법을 익혀둔다면 헬스장에서도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복근 운동은 모든 상체 운동을 마치고 마지막에 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그 이유는 복근을 포함한 코어 근육은 거의 모든 운동에 관여하여 몸을 안정적으로 지지해주는 역할을 하는데 여러분이 만약 복근 운동을 해서 코어가 털려버리면 다른 운동을 할 때 지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복근 운동으로 이미 윗몸 일으키기나 플랭크 같은 운동을 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윗몸 일으키기를 하다 보면 복근보다는 의외로 허리나 허벅지 같이 엉뚱한 부위에 힘이 더 들어가는 것을 느낀 적은 없으셨나요? 플랭크는 어떨까요? 플랭크는 운동 강도가 낮을 뿐만 아니라 오래 버티는 힘만 생길 뿐 우리가 원하는 복근을 만들어주는 운동이라고 보기는 어렵다는 한계가 있습니다. 이럴 때는 롤아웃을 활용해 보십시오. 롤아웃은 수많은 논문에서 복근을 전반적으로 발달시키는 데 효과적인 운동으로 항상 1, 2위를 다툴 정도로 복근뿐만 아니라 코어 근육의 동원율이 높은 운동입니다. 사실 과거 AB 슬라이드라는 이름으로 알려졌고 이 운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이빨이 나간다는 우려 섞인 이야기가 떠돌곤 했는데요. 이것도 사실 아주 손쉬운 해결 방법이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가까운 벽을 앞에 두고 시작하고 점차 벽과의 거리를 벌리면서 강도를 늘려나가는 거죠. 이 방식을 사용하면 혼자서도 얼마든지 안전하게 운동할 수 있습니다. 세계적인 보디빌더들도 복근에 강한 자극을 심어주기 위해 롤아웃에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할 정도니까 굵은 복근 알맹이를 만들고 싶다면 이 운동을 최대한 활용해보는 것이 좋을 것입니다. 이제는 홈트레이닝 루틴의 마지막입니다. 홈트레이닝 상체 루틴으로 상체의 다양한 부위를 자극했다면 이제는 하체를 털어줄 차례입니다. 홈트레이닝이든 웨이트 트레이닝이든 단 한 가지의 하체 운동을 선택하라고 한다면 누구나 스쿼트를 꼽을 것입니다. 다만 외부 중량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홈트레이닝의 특성상 맨몸 스쿼트로 다리 근육에 충분한 자극을 주는 것이 생각보다 까다롭습니다. 스쿼트도 푸시업처럼 동작이 익숙해질수록 근육의 자극이 급속하게 떨어지고 지구력 운동에 가까워지기 때문입니다. 이럴 때 외부 중량물 없이도 스쿼트의 운동 강도를 높이는 유용한 방법이 있는데요. 바로 스쿼트 밴드를 착용하고 스쿼트를 하는 것입니다. 스쿼트 밴드를 이렇게 양무릎 위에 걸치고 스쿼트를 하면 허벅지가 가운데로 모이지 않도록 의식적으로 무릎을 벌리는 과정에서 둔근과 허벅지 안쪽의 근육 참여율이 높아지므로 일반적인 스쿼트보다 운동 강도가 현저히 높아집니다. 일반적인 맨몸 스쿼트는 하체의 힘이 상하로만 작용했다면 스쿼트 밴드를 착용함으로써 좌우로도 작용하게 되는 것이죠. 밴드의 탄성 강도에 따라 단계별로 운동 강도를 조절할 수 있다는 것도 장점입니다. 또한 밴드의 장력을 버티기 위해 무릎 주변에 수많은 안정근들이 적극적으로 개입하기 때문에 무릎의 흔들림이 제어가 되는 효과까지 있는데요. 그래서 헬스장에서 중량 스쿼트를 주로 하는 분들조차 자세 교정이나 안정근을 강화하는 효과 때문에 이 밴드 스쿼트를 실시하곤 합니다. 두고두고 유용한 운동이니 구독자 여러분들도 꼭 활용해 보시길 바랄게요. 우리가 헬스장에 가려는 이유는 결국 마음껏 중량 훈련을 하고 큰 과부하를 줌으로써 짧은 시간 최대치의 근성장을 끌어내기 위함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어떤 방법을 사용한들 홈트레이닝으로는 만족하기 어려운 분들도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 다소 비용을 지출하더라도 직접 홈짐을 꾸리는 방법도 있습니다. 이런 시설을 갖출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헬스장 못지않은 훈련을 소화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홈짐을 완성하는 데 있어 가장 핵심적인 요소는 올인원 머신이라고 부르는 기구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파워렉 기능과 케이블 그리고 스미스 머신까지 갖춰진 멀티렉을 말합니다. 스쿼트, 데드, 벤치 같은 3대 중량 운동은 기본이고 다양한 장비들을 결합하여 고립 펌핑 운동도 할 수 있으며 심지어 풀업이나 딥스 같은 맨몸 운동까지 가능하도록 구성되어 있으니 작은 헬스장을 하나 차린 거라고 봐도 무리가 아닙니다. 다만 이러한 올인원 머신의 높은 가격은 부담이 되는 게 사실입니다. 다행히 최근에는 합리적인 가격에 홈짐을 구성할 수 있는 올인원 머신들이 출시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평생 운동할 거 생각한다면 한 번쯤은 큰맘 먹고 질만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가성비가 뛰어난 올인원 머신에 대한 제품 정보는 고정 댓글과 설명글에 남겨두었으니 참고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이번 영상에서 헬스장에 가지 않아도 가정에서 간단한 방법으로 근 손실을 방지하고 근 성장을 최대한 유도할 수 있는 방법을 알게 되셨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홈트레이닝이라고 해서 무작정 가벼운 운동을 몸풀기 정도의 개념으로 수행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인 루틴 구성으로 최대치의 운동 효과를 뽑아낼 수 있다는 사실도 말이죠. 헬스장에 가기 힘든 이때 답답한 마음으로 발만 동동 구르는 것보다는 이러한 대체적인 방법을 연구하고 적용해보면서 조금이라도 몸에 색다른 자극을 줘보는 기회로 삼아보는 건 어떨까요? 초보자분들을 위한 홈트레이닝 운동 프로그램은 고정 댓글 및 설명글에 남겨둔 블로그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까 새해부터 운동을 꼭 해야겠다 결심하신 분들이라면 꼭 확인하고 바로 오늘부터 실행에 옮겨보시기 바랍니다. 다음에도 보통 사람을 위한 운동 꿀팁으로 찾아올 테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